나는 선천적으로 원래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상태를 학습한 것이다. 그리고 학습한 것은 후천적으로 학습한 것은 뭐든지 바꿀 수 있다. 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져보는 게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를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음수인간이 되고, 나는 감정을 느끼지 않을 거야 라고 통제를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 잘못이 돼버리거든요. 스타팅 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자존감이 그 정도밖에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확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자원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느끼면서 살겠죠. 발견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뭐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다. 그게 있어야지 도전을 할 텐데 그런 어떤 의욕이 없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자신의 마음의 어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그거를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은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발견을 했고, 굉장히 전태적인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개를 A, B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A, B 각각의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A 상자, B 상자 모두 전기가 흐르는 상자였어요. 그런데 A 상자에 있는 개들은 코로 스위치를 눌러서 전기를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B 상자에 있는 개들은 자신이 어떻게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A 상자에 있는 개가 버튼을 눌러서 전기가 멈추면 그냥 따라서 저절로 멈추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 개들을 꺼내서 이번에 같은 상자에 넣습니다. 그 상자는 한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고 한편은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그 사이에 작은 칸막이 하나 있었고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크기의 칸막이였어요. A 상자에 있었던 개들은 안전하게 전기가 흐르는 상황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B 상자에 있었던 개들은 전기가 흐를 때 작은 칸막이어도 넘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개들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거라는 학습된 무기력을 학습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학습된 무기력을 학습하고도 남아있을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을 만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 2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삶이 되었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선천적으로 원래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상태를 학습한 것이다. 그리고 학습한 것은 후천적으로 학습한 것은 뭐든지 바꿀 수 있다. 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져보는 게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뭐 유튜브에서 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그 이불을 개라. 그러면 뭐 삶이 바뀔 거다. 사실 이불을 갠다고 해서 어떻게 삶이 바뀌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하루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경험으로 시작을 해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오늘 하루 중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기억은 휘발되니까 그냥 휘발되게 두지 말고 하루가 끝날 때쯤에 그걸 일기로 써보는 거예요. 통제 일기를 써보는 거죠. 통제한 거. 내가 오늘 통제했던 것들을 일기 형식으로 한 3가지 정도.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게 있구나. 찾아봐야지 보이는 거니까. 맞아요. 이런 경험을 스스로에게 계속 반대로 학습을 시키자는 거죠. 학습된 기력. 학습된 기력. 학습된 통제력. 그걸 뭔가 학습을 해야지 이게 보이는 거니까. 비슷하네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선은 좀 억지로 해보는 도전이 필요한 것처럼 이것도 억지로 해보는 통제 경험이 필요한 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게 선순환 된다. 이해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심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쭉 듣고 정리를 해보시는 과정들을 아마 마음속에서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타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 액션을 취하면 취할수록 참 아이러니한 게
반대로 타인은 나를 볼 때 매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쵸. 네. 집착하니까. 네. 그래서 남들과 잘 지내고 싶으면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라는 이제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건데, 내가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맞춰주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나의 어떤 중요한 가치 영역까지 타인에 의해서 선택되게 되는 그런 수동적인 어떤 인생이 그려질 가능성이 크고, 그쵸.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떤 나만의 개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을 것이고, 나의 개성을 상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는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쵸. 타인이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의견을 어필하거나 나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나에게 자신의 어떤 가치를 주입시키려고 할 때 버티고 나의 것을 유지하는, 나의 것을 고수하는 태도,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매력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경계인 거죠. 타인과 네. 나의 경계를 잘 지키는.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심리에 관심 있거나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타인을 통제하지 않는 거, 나한테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 경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는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방법들은 앞에 다 설명드린 것들이에요. 결국에 타인과 잘 지내기 위해서, 경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부분에서의 초점은 상대에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선 상대가 있으면 안 돼요. 그쵸. 나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아까 말했듯이 통제할 수 없다 생각하는 가치는 그것을 해보거나 나만의 어떤 고유한 성장 경험을 하거나 자존감에 대해서의 어떤 경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매력에 그쵸. 있어서. 그쵸. 그게 근본적인 핵심인 거죠. 네. 근데 관심을 오히려 또 밖으로 자꾸 가져가서 목적 자체가 타인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테크닉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될까요? 테크닉적인 거를 얘기해 주세요. 게스트를 모신 예. 목적에 부합하는. 네, 이런 어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 기본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결국 버텨야 된다. 버티는 테크닉. 버티는 테크닉,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사실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뭔가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 패턴이 고착화돼서 그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 불편함을 내가 알고 견뎌야 되고 그거를 수용해야 되는 태도를 가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모임 자리에서 항상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약간 조롱거리가 되기 쉽다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타겟으로 농담 따먹기를 그쵸. 하면은 나는 사실 기분 나쁜데 그 앞에서 막 웃고 있고 동조하고, 그쵸. 사실은 그게 싫은데. 그쵸.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을 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저는 뭐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지만 여기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내가 미워할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미워할 용기. 네. 불쾌함을 표출해 볼 수 있는 용기인 거죠. 물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뭐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이 쌓인 채 그걸 폭발시키라는 행동은 아니라는 걸 좀 이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여기서 버티라는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그런 패턴에 휘말리지 않는 그 태도, 그게 웃지 않는 거일 수도 있고요.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핸드폰을 보고 딴청을 부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그 흐름에 내 몸을, 내 가치를 맡기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전 이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침해하려는 사람들,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쵸. 저는 이것을 치매형 음수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잘 휘둘리는 사람을 수능형 음수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수능형 음수인간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라는 말을 처음에 붙이는 거죠. 너는 그 안경 쓰는 거 안 어울려 라고 그쵸. 이제 누군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이거 내 스타일인데, 아니 나는 이걸 할 건데, 아니 나는 이게 더 중요한데 라는 식으로 아니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여기서 아니라는 말은 상대를 거절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와 너는 다름을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경계를 만들라는 거죠. 그렇게 아니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참고할게라는 말을 활용해 보는 거죠. 야, 너 그 스타일 안 어울린다니까?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참고할게. 조금 부드럽게. 예, 조금 부드럽게.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거나 감정이 휘둘릴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참고할게라고 말을 하면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상대방보다 약간 우위에 있다는 프레임으로 상대방에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도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게 이제 잘 되면 좋은데 치매형 음수 인간은 아니라고 말하면 이제 괘씸죄가 적용돼서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진짜 이상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앞에서의 방어막이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역시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좀 또 기본 이미지가 이미 내가 아니를 안 한 이미지가 됐었을 때는 아니라고 했었을 때 그 괘씸죄가 적용돼서 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더 세게 나오거나 참고할 게도 부드러운 이제 피해가는 거지만 그거 역시도 참고는 무슨 참고 이런 식으로 세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2차 타격은 어떻게 좀 대비하거나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워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 사실 그런 치매형 음수인간이 내 삶을 통제하려고 들 때 어느 정도 피를 볼 각오를 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에 순응해버리는 순간 결국에 통제당하거든요. 네. 통제당하지 않으려면 발버둥 쳐야죠.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 의견을 표출을 해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통제하려고 드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뭔가 표현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자존감도 낮아지고 반성하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악순환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나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상대방을 미워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절대 첫 번째 원칙은 자책하지 말기. 마음가짐 중에서 그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를 통제하려고 드는 사람과 멀어질 수 있는 마음 태도를 갖기, 그리고 때로는 그런 사람을 미워할 용기를 가져보기. 여기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쵸,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희망을 가지고 자꾸 하니까 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발버둥 쳐야 된다. 발버둥 쳐야 되고 뭐 내 편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딴 사람 그 주변 그러니까 분위기 결국 그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에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가지고 어떤 방군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동맹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태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어떤 행동들 자체를 안 하게 되버리죠. 그렇죠. 결국에는 역시나 이런 인간관계에서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 결국에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태도로 귀결되는 거죠. 그렇죠. 자책감이 자꾸 드는 것 자체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귀결이 자책감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인간관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기대 이상인데요. 농담이고요. 기대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진짜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뾰족할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제가 받아보지 못한 질문들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말을 하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의 맵에서 자원을 발견한 느낌이 찌릿찌릿 오네요. 채널을 폭발시켜봐야겠다. 폭발적인 성장.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떡상 기원까지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안 나올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통제하고 싶네요. 양수인간 이런 얘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 설명도 굉장히 잘해주셨지만 책에는 더 디테일한 어떤 실험 그림도 많고 이런 구체적인 증거라 그래야 되나?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는 게 또 독자들한테 확신을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책 출간하신 건 축하드리고 잘 되시길 바라고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